이런 가운데요. 어제 촛불 집회 그 와중에 보수단체에서는 반격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 이 중에 한 분이죠.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하기도 했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예를 들면 노무현도 삼성으로부터 8천억을 받았어요. 8천억을 받았는데 그때 중무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요. 근데 그 펀드 그것을 관리한 사람이 이해찬의 형님 이혜진이라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8천억 가지고 춤추고 별거먹고 다 해먹었어. 이명박 정부 대통령만 해도 미소재단이라고 2조 가까이 돈을 걷었어요. 자, 허성무 소장,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당연히 지금 과거 시절에 8천억을 삼성으로부터 거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관련 실명을 다 거명해버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오늘 공식적으로 책임을 묻겠다라고 네. 이제 좀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 내용을 그때 어떻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때 이제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삼성에서 뭐 검사들이나 뭐 정관계 요리에 네. 떡값을 많이 뿌렸던 거, 그것을 이제 노회찬 의원이 폭로를 하게 됐고, 네. 그래서 그 사실관계가 많이 드러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노회찬 의원은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게 되는 또 그런 네. 문제도 있었는데, 이때 이제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삼성이 도덕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8천억을 내서 어떤 국민에게 기여하고 봉사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8천억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 7천억은 자기들 스스로 자기 재단을 만들어서 삼성이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1,000억 정도를 어디에 기부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뭐 정권이 그게 끼어들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재단을 운영한 거고, 또 정권이 이런 식으로 뭐 그걸 재단을 만들어서 하세요 이렇게 요청한 바도 없는데, 아마 이제 조금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강하게 이렇게 정치적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너무 지나치게 말씀이 나오신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관계에 위배되는 게 있으면 당연히 명예훼손도 있는 것이고 허위사실 공포도 있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죠. 자, 이종구 씨. 예, 김경재 총장이 지적한 총재, 부분은 예. 총재가 지적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2006년도 1월 4일입니다. 1월 네. 4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기업들도 좀 팔 벗고 나서서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한 그 바로 후에 삼성이 이해찬 총리의 형인 이해진 씨를 삼성 사회봉사단 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 사회봉사단 사장으로 임명된 이해진 사장 입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8천억 기부 얘기가 나오거든요. 당시 분위기는 지금 허 소장 말씀대로 사실상 삼성이 좀 몰리는 분위기였으면 네. 여러 가지로 또 이 당시에 그 에버랜드를 통한 이 순환 출자 문제가 또 네.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네. 그러면서 삼성이 제일 먼저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의 기업들이 양극화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도와달라라는 네. 그 말 때문에 삼성이 이해진 씨를 사장으로 취임시켜서 8천억을 냈다, 출연했다. 이런 어떤 표현으로 지금의 상황을 대입시켜서 거의 똑같지 않느냐는 건데 네. 말씀하셨듯이 사실 7천억은 삼성이 스스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이 지금과 다른 건 뭐냐면 지금은 이 두 재단이 최순실 씨라는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다 드러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때 상황으로 비교해서는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게 역대 정권에서 여러 가지 재단들을 사실 만들었어요. 네. 역대 정권이 재단을 여러 가지 공익 성격의 재단을 만들면서 정경련의 협조를 요청해서 정경련으로부터 이제 자금을 모으고 했는데, 과거 이제 아까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바로 이 재단 논란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명박 정부 때도 보면 미소금융재단이라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미소금융재단도 거의 아까 2조 가까이 거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네. 현 정권에 와서도 이 K재단이라 미르재단 말고도 청년 취업과 관련된 재단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그런 것들은 공익성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덜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거는 공익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데다가 네. 그다음에 그 모금 방식이 굉장히 강제성이 있었고, 네. 또 하나는 굉장히 이게 운영 과정에서 굉장히 비리가 많고 이런 자금이 유출되는 이런 문제들이 네.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재단의 문제가 이게 노정이 크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네. 과거에 이런 공익적 성격으로 만드는 것도 이제
그러면 한국식이라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지향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는 나오고 이게 있는 뭐 거죠. 기업들한테 준조세가 돼서 오히려 더 부담이 된다 그러는데 자 고영희 교수님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야당 대선 주자들이 모여서 의견을 낸 게 결국 총리 문제를 다시 이제 과도 예. 총리를 얘기하자는데 참 이게 그동안 또 총리를 다 이렇게 거부하다가 다시 총리 얘기로 다시 돌아오는 셈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오늘 탄핵 얘기를 했지 네. 않습니까? 네. 탄핵을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네. 왜? 공범관계로 검찰이 분명히 적시를 했고 네.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탄핵의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도 마음 놓고 뭐 확신을 가지고 탄핵을 추진할 수 있는데 네. 만약에 탄핵을 추진한다 할 경우 네.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면은 지금과 같은 체제라고 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그런 네. 상황이 올 수밖에 네. 없고 또 현재 이런 혼란상을 어느 정도 좀 수습하는 국면으로 가고 또 여론도 지금과 같은 혼란을 계속 하지 말고 책임 총리를 임명해서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서 네. 나라의 혼란은 우선 줄여야 할 거 네. 아니냐. 국정의 중심은 잡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대안들을 야당도 내놓고 투쟁을 해야지 이제 내놔야 된다. 무조건 네. 하야하고 퇴진만을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여론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일단 탄핵이라든가 그런 여론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의장을 찾아가서 네. 국회에서 추천을 해 주시면은 네. 총리를 추천해 주면은 그게 내각 통할권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만 그렇죠. 대통령의 얘기는 헌법 범위 내에서 그렇죠. 권한 문제가 또 논란이 됐죠. 예, 그러니까 네. 외치 내치 그런 걸 떠나서 헌법 범위 내에서 네. 통할권을 드리겠다 했는데 그 부분은 가지고는 부족하다. 대통령은 완전히 이선으로 물러나고 사실상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한테 모든 외치 네. 내치의 권한을 이양하라 이런 것이 지금 야권의 생각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권 지도자들이 뭐 대권 주자들이 모여서 저는 뭐 바람직한 어떤 대안을 내놓은 거 아니냐. 국민들도 그렇다고 보면은 상당히 안심하면서 그동안 네. 불안이 네. 많았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당장 대통령이 그래 그만두겠다고 한다면은 그렇죠. 지금 어떻게 이 네. 상황을 수습해 갈 거냐. 2달 내에 선거를 치러야하는데 네. 지금 야권이 하는 그런 지리멸렬상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도 불안해서 답답하다 그런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나마 네. 대권 주자들이 모여서 화끈한 뭐 합의는 없었지만 그런 대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검찰의 공소장 내용도 지금 당장 이 정치권이 긴박하게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조만간 열어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할 것이고 아마 정세균 국회의장도 여야 3당 원내대표 긴급 만찬을 오늘 저녁에 잡아놓고 있습니다. 아마 국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대응책을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관련 소식은 계속 이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